네, 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었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되고 그걸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한동훈 대표와 또 일부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인데 오히려 당에서 퇴출돼야 되는 정도의 강력한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 시간 동안 또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참 마음이 아팠던 건 한동훈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에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튼 앞으로 정치의 시계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 정치화스타 본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 백성문의 시선 시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셔서 이거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실 텐데 사실 좀 냉정을 찾고 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제가 아직 출근을 하려다가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분들과 간단히 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잠시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려서 아마도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는 제 제목에 언급한 것처럼 2024 헌나 8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법원에 재판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소송의 종류나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또 행정소송 그 안에서 다양한 소송들이 있고 헌법재판에도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정당해산 심판이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이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또 탄핵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에서 그중 탄핵에 관련된 것은 헌나라고 합니다. 헌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번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헌나 8이라고 했죠. 8이라는 숫자는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23년에 앞에 무려 7개의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숫자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가 뭐였을까요? 2016 헌나 1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탄핵이라는 건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자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 헌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건 번호가 1입니다. 이걸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윤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이게 위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가 용서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 번호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괴롭혀왔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의회 폭거를 했다는 것은 이 숫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헌법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심리가 열릴 것이고요. 심리가 열리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정치적 사건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역시 거의 법의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관 7인이 있어야 심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6명이면 심리가 개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국무위원의 직무정지는 무기한으로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민주당이 가장 원했던 길이었겠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 가처분을 냅니다. 아니 이렇게 무기한적으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최소한 6명의 심리는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었고 이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서 지금 6명이 심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다른 헌법 재판도 그렇고 또 다른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6명이 심리를 해서 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낸다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6명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6명이 심리를 하다가 선고를 못해서 시간이 질질 끌어지면 가장 큰 타격은 누가 입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역시 다가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피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빨리 헌법재판관들 성원을 이뤄야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 추천 3명이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해서 총 9명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과거에는 민주당 목 1명, 국민의힘 목 1명, 그리고 1명은 양당 합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민주당이 2명이 하네요. 뭐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벌어보자는 그런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12월 중에는 3명이 마저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조금 미뤄져서 1월 달 안에는 1월 중순 안에는 3명이 임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됐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에게 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 일단 다수설은 임명권이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동의권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3명은 충분히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5년 4월 18일입니다. 2025년 4월 18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날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2분은 대통령 추천 권한이 있는 2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추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4월 18일이 지나면 헌재 재판관은 7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되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안 된다는 쪽이 좀 더 다수설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월 18일 이후까지 끌어질 수 있느냐가 일단 전제 조건이 되겠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4월 18일부터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4월 18일을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4월 18일이 넘으면 이론적으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관이 몇 명이 되든 이번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워낙 위헌적인 상황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기 때문에 재판관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만 여기 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죠.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자가 언제가 되느냐. 또 탄핵 심판이 끝나면 60일 정도 시간이 또 있죠. 후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것이 그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탄핵 심판이 너무 짧게 종료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항소심 재판을 미뤄가면서 본인의 살 길을 모색해 볼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재판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아직 항소심 소송 기록 송부됐다는 통지마저 받지 않고 이리저리 내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지적을 해주셔서 이재명 대표 역시 정확하게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과 관련된 이슈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번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야, 이게 뭐 불법이야. 통치행위야. 통치행위니까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같은 거 선포하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대통령의 비상적인 권한에 계엄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대통령이에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야, 내가 오늘 저희 이재명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계엄 선포해. 이것도 사법심사에서 배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계엄이 사법심사에서 배제가 된다는 일단 논리는 뭐냐면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 선포냐?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지 이해는 됩니다.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는 게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정도는 거의 사실상 이쪽이 종북 세력이고 척걸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것 때문에 많은 극우 유튜브들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개업 선포 관련해서 환호를 하기도 한다는데 이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화가 난다고 윗집이 잘못했으니까 밑에 집에서 윗집에 가서 불을 질러도 됩니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에게 다음 정권 그냥 넘겨줄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진행이 될 거고요. 얼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국 대표도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이제 오늘 수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해결될 것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통치행위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하면 이건 심판 대상이 아니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각하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위법한 계엄선포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통치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할 만큼 중대성이 인정되느냐겠죠. 지금 여러 그 군, 경, 지휘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이 증언들 들어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문을 열고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증언들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 또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체포하라는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뭐 선관위 뭐 서버를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외형상으로 보기에도 이건 너무 위법함이 중대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뭐 이 부분이 중대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중대성이 없다. 나는 단순히 경고만 한 것이다. 그럼 그 진술한 사람들 저 큰 수뇌부부터 경찰 전부 헌재에 나와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증인 신문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일단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보면 탄핵 심판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의 재량으로 멈출 수 있다는 건데 통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별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란과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심판 심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될 여지가 원래는 없겠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죠. 그러면 탄핵 심리 과정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탄핵 심리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해서 탄핵 심판을 멈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는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등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멈춰달라고 했습니다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소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 여부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또 일부 극우 세력들의 집회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고 또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비등하다 보면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일단 탄핵 심리를 잠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소 때까지 아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멈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과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일단은 간단하게 판결의 선고가 가능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재판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히 향후의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백성문의 시선이라는 이런 코너를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저희 찍었을 때보다 영상도 훨씬 낫죠? 제가 그때 처음이어서 그래도 오늘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과 기습적으로 좀 생방을 통해서 만나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김윤영 부대변인과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본방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저희 정치와 수다를 계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